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매매 그리고 관점 복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점 갱신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숏을 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특히 어제는 FOMC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고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매매를 조금 복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을 시작한 시점은 바로 요 시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송을 시작했고 시작 포지션은 롱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고점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승을 이런 구간에서 털어냈습니다. 이유는 올라갈 걸 알지만 제가 라이브에서도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포지션 잡고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간이 고점 구간 근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숏을 받아가면서 평단 맞추고 물량 맞추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구간이죠. 손익비가 숏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부터 숏을 모으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종전의 평단가는 제가 기억하기는 76.2K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OMC 때 매물을 제가 더 하면서 최종 평단가를 76.35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지금 숏 평단가를 이 부근에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코드 방에서도 제가 무빙이 나오기 전 미리 어떻게 무빙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스코드 멤버십 방에서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펄스 1파동의 형태적인 문제점은 치우고 4파동 이후에 파동이 ABC로 보이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엔딩 다이아고날의 2파동이 진행 중이다. 천천히 고점을 여러 번 뚫어주는 형태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튀는 상태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와서는 안 된다. 실제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았죠. 진입가는 73, 73.8 혹은 그 어떤 구간에서 잡을 수 있고 72.6K보다 살짝 넘는 구간을 손절로 잡는다. 1차 TP는 75.4, 2차는 76, 3차는 76.8로 제가 잡아놨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TP가를 다 터치를 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상승이 이루어졌고 TP가까지 완벽하게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제 관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디스코드 멤버십 방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디스코드 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연속 곡점 갱신으로 이어지면서 엔딩 다이아고날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갈지 메인 시나리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원래 엔딩 다이아고날의 2파동이라면 조금 더 떨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채취하고 그냥 형태적으로는 ABC, ABC 그리고 이 구간 또한 0.886을 넘어섰기 때문에 ABC이고 C파동이 이제 임펄스로 나온 그런 형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또 다른 ABC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파동이 더 올라준다면 마지막 엔딩 다이아고날 5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에서의 파동이 마감이 되고 여기가 최고점 부근이 되겠죠. 그리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점을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고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있는 저항 구간이 어디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을 잡기가 힘든데요. 그냥 추세선이나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77.6K 부근이 고점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거보다 살짝 낮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태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4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1, 2, 3, 4, 5를 카운팅 해야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고점을 딱 3번만 얹는 그냥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카운팅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카운팅이 된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상승과 하락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높은 거래량이지만 결국 가장 높은 볼륨이 터진 곳을 기점으로 그리고 이러한 곳을 기점으로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 상승에 대한 거래량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의 형태나 하락의 거래량 크기도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부 파동에 대한 문제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파동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 2, 1, 2, 1, 2, 3, 4, 5, 4, 5, 4, 5라고 본다면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게 되겠지만 어쨌든 형태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존재하고 이곳에서는 확실히 임펄스가 아니라 ABC 파동으로 조정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엔딩 다이어 권한을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고 한 번 더 고점 경신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의 상승은 바라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놓은 하락은 상당히 큰 하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조정 파동도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비롯된 상승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하락도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승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카운팅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상승이 다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일단 고점 구간에 가장 가까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곳은 매매를 하기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냥 위아래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그러한 메커니즘이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모르고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입니다. 특히 내려오게 된다면 상당히 빠르고 크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잘못 바닥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물론 고점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 천장이 정해진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기는 했으나 이 구간을 제외하면 결국에는 이 밑에 구간은 뻥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빈 구간에 지지가 전혀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빠르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형태를 잘 봐야 되고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고점 갱신을 넘어서서 더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지표 체크하고 가죠. 매물대입니다. 일단 바이낸스 선물에서는 매물대가 뚜렷하게 위아래로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위쪽으로 조금 매물대가 있긴 한데요. 다들 유의미한 그런 매물대는 아닌 것 같고 아래쪽으로 유의미한 매물대가 70K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왜 70K에 걸려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물량들은 다 빠진 상황입니다. 미체결 약정이 횡보하면서 조금 빠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로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무빙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서 미체결이 어떻게 빠지는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비트맥스도 여전히 매물대도 그대로고 별로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미체결 약정이 상승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맥스에서 어떻게 이 반응이 일어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대부분 물량이 체결되고 나면 물량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데 이 고점 구간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6.5부터 77, 77.5, 78까지 촘촘하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때 이 현물 매도벽이 방어막의 역할을 해줄지 안 해줄지 좀 지켜보면 재밌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일단 77K에 높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매도벽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구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CVD 차트가 중요하겠죠. 일단 고래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오도수는 다 떨어진 상황 그리고 개미들 또한 다 판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격 상승으로 견인이 되면서 개미들을 따라 붙게 할지 아니면은 그냥 매도가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크게 이어지면서 개미들의 매수세가 늘어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주봉 단위로 봤을 때도 비슷한 양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고래들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80K까지 상당히 높은 매도벽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만한 매수 물량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CVD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